안녕하세요. 어쩌다 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매출 1억의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만들고선 과감하게 이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신 20대 여성 셀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인터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사업답게 운영하는지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추구자의 동기부여 다하지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추구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제가 좀 재미없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좀 재미가 큰 것 같아요.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런 거 쪽 이야기하면 너무 좀 진지하잖아요. 네. 막 당연하지만 책 많이 읽고 막 글 쓰고 막 이런 식인데 저는 조금 재미있게 뭔가를 동기부여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영님께서는 남들이 봤을 때 엄청 큰 매출을 달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되게 저는 배울 수 있는 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뭐 더 많이 매출을 내는 사람한테 배우기보다 구독자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했었는데 1년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계획 별로 없이 퇴사를 일단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그때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신청하려고 막 뭐 이것저것을 했었는데 그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건 거예요. 뭐 내가 뭐 따라할 수 있는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한 3, 4개월 하고 포기를 하고 또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겠어요. 1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 돈을 다 쓰고 이제 나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레벨이 낮다 보니까 일단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아서 그때 이제 소자본이랑 좀 낮은 리스크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바로 스터디 이런 거 신청해서 시작했어요. 그냥 막상 시작해가지고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뚝딱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진짜로 거기 영상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똑같이 안다고 해서 모두가 막 몇 억 매출을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강생들 중에서도 하다가 진짜 한 3, 4개월 만에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인 것 같고 뭐 이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매출이 조금 잘 나왔던 게 제가 좀 관심사가 많거든요. 이것저것 관심사가 많은데 그래서 이 제품이 조금 팔릴 것 같다라는 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조금 빨리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저는 온라인 스토어 시작하고 2달째, 한 3달 정도 됐어요. 3달째 매출이 1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소독제를 팔았는데 그걸 팔게 된 것도 제가 고향에 집에 내려갔는데 아빠가 맨날 뉴스를 틀어놔서 근데 그때 막 우한 폐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거든요. 그 뉴스가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도대체 뭔데 일주일 내내 뉴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키워드 이런 걸 찾아보는데 손소독제 검색량이 엄청 빠르게 오른 걸 제가 봤어요.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검색량 대비 팔고 있는 그 판매자들 수가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팔아야겠다 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손소독제만 1억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30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네. 돈 없어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달째에 3달째에 1억이 나서 그때 시드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해서 이 온라인 사업 계속 해봐야겠다. 그때 이제 좀 결심하고 하게 됐고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했었거든요. 네. 오전에 무슨 마케팅 회사 나가서 뭐 블로그 쓰는 그 4시간짜리 알바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100만 원? 90만 원 정도 벌었나? 그걸로 이제 생활비 쓰면서 오전에는 9시부터 1시까지 거기 가서 알바하고 거기 구내식당 가서 밥 먹고 2시에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한 8시, 9시까지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품 많으면 진짜 밤 한 11시까지 막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뭐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관심을 가지신 것도 중요했었었고 네. 거기에 플러스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분명히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셨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장단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은 진짜 리스크가 적다는 거? 그리고 진짜 그때 30만 원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도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진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몇천만 원이 들면 이 사업을 내가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도 못한 채로 돈을 일단 쓰고 해야 되는 건데 온라인 사업은 일단 진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능력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건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키워드를 잡아서 판매를 하는 게 제 성향하고는 안 맞았어요. 저는 제가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브랜드 있거나 스토리 있거나 이런 제품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그런 스토리나 이렇게 기반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잘 팔릴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경쟁강도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량 대비 올라와 있는 제품의 숫자가 적은 그런 제품들만 팔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제품을 왜 팔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왜 팔지에 대한 답은 돈이 벌리니까. 이거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냥 직장인이었고 어떤 베이스가 없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스토리를 담아야지? 저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뻗어 나갈 때 능력치를 확인을 했잖아요. 나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 방향을 저는 그쪽으로 좀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아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파악을 해서 이걸 제품화를 시키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덕후인 분야를 더 파가지고 제품화를 시키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저는 덕후 성향도 아니에요. 저는 관심사가 진짜 많아서 하나를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덕후가 아니니까 제품 못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찾아서 이걸 제품화를 시켜야지도 어쨌든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기본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라면 저는 키워드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뭐 공장을 맡겨서 뭘 만들든 어쩔든 할 텐데 그런 경험이 아예 전무한 상태로 처음부터 막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이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완전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접근을 하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키워드는 또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난 도대체 뭘 팔지 이렇게 가긴 하지만 분명 온라인 쇼핑몰은 당연히 키워드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이면서도 이 과정을 또 지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가 되게 작은 키워드여도 내가 이걸 이런 마케팅 방법을 써서 이렇게 팔아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예 온라인 그런 경험도 없고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의 부분이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적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강의들은 보통 어디서 들으셨어요? 클래스 101 신사임당님 강의도 들었었고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막 강의 열잖아요. 네. 그런 분들 거 결제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찾아서 거기서 뭐 스터디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강의를 되게 비용을 많이 드셨어요? 시작하자마자 2개월 동안은 총 한 150 정도 쓴 것 같아요. 150에서 200 정도 사이? 그러고 나서도 꾸준히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세부적인 강의들 막 듣고 뭐 브랜딩 강의 듣거나 온라인 마케팅 강의 듣거나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 세부적인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본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시고 네. 이제 그거에 맞는 그런 강의 하시는 분을 찾아서 들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 플랫폼들 이제 다 즐겨찾기 해놓고 들어가서 어떤 강의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나 요즘에 모르는데 하면 그 강의 듣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유튜브로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기는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되게 마인드셋 관련된 그런 이야기나 되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좀 범위가 큰 거? 근데 이제 그런 완전 세부적인 스킬 같은 것도 배우고 싶을 때는 이제 결제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투잡으로 시작하시는데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퇴사를 하시고 사업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회사 다니기 싫어서 존경하는 분들이 병민님이라고 네. 불러주잖아요. 병민님처럼 미리미리 셋업을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되는구나. 나 그럼 이거 좀 본격적으로 해야지 라고 그렇게 그만두는 게 저는 진짜 최선의 선택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책 없이 퇴사를 하면 어떡해. 이거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성향이 엄청 달라서 오히려 전 지영님이 부러운 게 네. 저는 되게 계획적이다 보니까 뭘 하나 해도 되게 망설여요, 많이. 그러니까 뭐 직원을 한 명 뽑는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이 직원이 어떤 걸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을 저보다 덜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이제 맞아요. 투자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만큼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사를 하고 공백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심장이 막 뛰고 공황장애처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솔직히 이런 심리적인 데미지는 덜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고스란히 느끼면서 힘들다. 하지만 나는 회사는 다시 안 다니고 싶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퇴사하시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라도 하면서 내 삶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회사를 1년 정도 다녀보니까 나는 진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사님이 너 왜 하던 거나 똑바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뭘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딴에는 열심히 한 건데 이게 또 회사 뭐 구조적으로는 내가 되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또 욕심이 막 많아가지고 저는 마케팅 쪽이 아니었는데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가 만들게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케팅 부서 쪽에서도 왜 쟤 이렇게 나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나 그냥 창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되게 좀 웃긴 게 제가 그 1년 다녔던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창업하라는 거예요. 창업 언제 할 거냐고. 이제 그때 매니저였거든요, 직급이. 그래서 매니저님은 창업하세요. 창업 왜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엄청 대단하신 대표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뭔가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를 되게 느껴서 그럼 안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퇴사한다고 하셨을 때 네. 실제로 그 분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뭐 응원한다고 그랬던 것 응원하셨어요. 같아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영님 같은 경우는 성향이 그쪽으로 맞으니까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이게 와닿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칭찬이거니 생각을 하고 거기서 넘겨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네. 그게 굉장히 큰 그거였는데. 이게 사업하실 성향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이게 수동적으로 뭔가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막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불만도 진짜 많았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면 직원으로 있기는 별로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던 환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만약에 환경이 괜찮았었고 내가 배울 것들이 많았다면 조금 더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뭔가 되게 회사 분위기가 막 그런 사람을 엄청 우대해 줬다면 재미가 있었겠죠? 막 내가 하는 대로 뭔가 성과가 나거나 했었으면. 근데 아마 그렇게 하다가 성과가 나는 걸 보면 이거 내가 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성과 내줬는데 월급 지금 뭐 200만 원 줘? 그럼 나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저도 엄청 동의하는 게 네. 이제 회사를 저는 다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본인이 이제 성향상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데 억지로 회사를 다니면 사실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성향을 좀 아시고선
네, 그거에 맞춰서 삶을 좀 방향성을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인데 이걸 꾸역꾸역 참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일단 안정적이니까 되게 계획적으로 진짜 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사업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하는 생각이 창업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일 부러운 건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출이 되잖아요. 근데 사업가는 대출 해주냐고. 그래서 성향이 만약에 회사를 참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저는 더 약간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향상 못 참으니까 나온 거고. 저도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엄청 공감하는 게 퇴사하고 나서 바로 창업하고 약간 그 창업가의 그런 부심이 있을 때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다 퇴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죠. 급여를 줘야 되고. 맞아요. 사실 회사 다닐 때 그냥 내가 급여만 받으면 그만인데 그 이상의 급여를 줘야 되고 다음 달에 못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다면은 맞아요.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사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영상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회사 다니는 스트레스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활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나는 죽어도 회사 안 들어가야지. 그냥 알바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큰 사람이어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좀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공동창업을 그만두면서 주변에서 이제 회사 좀 오래 다니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너 그러면 뭐 어디 뭐 마케터 이런 걸로 다시 뭐 취업할 수 있겠다. 너 정도 스펙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는 이제 회사는 절대 다닐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성향보다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회사만 계속 다니고 주변에 이제 부모님도 회사를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이제 전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디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분들을 갖게 되면 진짜 그 생각들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되게 다른 생각인데 네. 그 마인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뭔가 다들 나도 막 회사 그만두고 막 그거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그 친구의 성향을 알잖아요. 친구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만두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자기 성향 아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그럼에도 작년에 이제 거의 연매출 6억 5천을 내신 네.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그걸 과감하게 네. 이제 그만두실 수 있었던 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용기요? 네. 저는 아무래도 계획이 없는 저의 이런 마인드가 용기를 그냥 부추긴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막 제가 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그만해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솔직히 나한테 최선의 방법은 이거를 병행하면서 내가 다른 사업 벌리는 거다. 그러면서 너한테 이런 내용을 숨기겠지 내가?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투잡을 하는 것처럼. 그쵸. 일정 부분은 이 사업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나 이제 공동창업 그만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뭔가 되게 그냥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게 뭔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또 이 생각이었어요. 그만두고 돈 못 벌면 아르바이트 해야겠다. 쿠팡, 배민 뛰어야겠다. 솔직히 그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스킬이 쌓여 있으니까 내 스킬을 팔아야겠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막 크몽 이런 데에다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서비스 만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2년 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진짜 안 되면은 이런 상세 페이지 써주는 작업을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알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돈은 받고 나왔어요? 돈 받고 나왔죠. 네. 근데 성향 자체가 저는 되게 일로서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그 주변에 이제 직장인 친구들은 야, 근데 왜 이래? 그냥 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성과를 냈을 때,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 이게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가 블로그에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생각을 현실로 행동하면 되는 것 이런 문구를 이제 적어주신 것을 봤었어요. 네네. 이제 지영님은 실행력이 엄청 빠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노하우가 있을까요? 실행력에 대한? 실행력. 네. 저는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질문을 받고, 그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실행을 빨리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해야지? 하고 안 해요. 해야지? 하고 안 하는데, 이걸 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저는 스터디를 제가 만들거나, 참여를 해서 그 강압적인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게.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환경 설정을 위해서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이거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해 1월까지 공동 창업을 하고 이제 2월, 3월에는 뭐 서류 작업한다고 좀 바빴고 이제 새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말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말만 하는데 제가 제 말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환경 설정 목표를 공유를 하고 이걸 일주일간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피드백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모집해서 이런 식으로 모임을 또 제가 장이 돼버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임장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환경 설정을 하고 저는 책도 되게 많이 읽는데 독서 모임을 제가 한 4개 하나? 이런 거. 지금도요? 독서 모임 안 하면 안 읽어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막, 저 사람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내가 책을 한 달에 뭐 한 10권 읽고 싶은데 혼자 읽으면 읽겠어요? 안 읽지? 그러니까 그 독서 모임 같은 데를 엄청 찾아다녀요. 근데 그런 데는 무조건 읽어야지 가서 말을 할 수 있고 그 독후감을 거기다 써서 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또 다시 막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이게 되게 선순환인 것 같아서 저는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무조건 환경 설정하라고 추천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전 인터뷰 때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이제 행동한 다음 수습하기?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퇴사하고 수습해요. 퇴사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방법 찾다가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 거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오늘 되게 감명 깊었던 글이 있는데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진짜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가 되면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가 진짜 돈이 벌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투잡으로 시작을 해서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하다 보니 된다를 믿는 편이어서 행동한 다음에 수습한다는 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와디즈 펀딩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와디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는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하겠다 말을 한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쵸. 얘기를 하면 해야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대면한다보다 하다 보니까 된다를 되게 믿고 일단은 저질러 놓고 이런 거예요. 그냥 스토어 하나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습하는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예전에 잘 팔 수 있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엄청 설레서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막상 올렸을 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뭔가 실행에 옮기다 보면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배워서 또 시도할 수 있고 맞아요. 결국에 그런 것들인데 이제 대부분의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려면 사무실 뭐 직원 뭐 벌써 여기서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안 돼. 안 되죠. 네.
그냥 그날 네. 바로 만들고 맞아요. 네, 유튜브도 바로 그날 만드시고 맞아요.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이제 시작한다고 막 하니까 주변에서 너 두 번째 영상 언제 올라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해야겠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저질러 놓고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력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되게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버가 되게 많거든요. 그 기버, 매처, 테이커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커는 내가 뭘 가져가야지, 내가 여기 예를 들어 모임을 갔으면 내가 뭘 알려줘야지는 기버고, 이제 매처 같은 경우는 너가 하나 알려주면 나도 하나 알려줄게. 테이커는 나는 니들이 알려준 거 그냥 가져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기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뭐 비밀로 이렇게 꽁꽁 싸야 되는 정보들인 경우가 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걸 알려주면 나한테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난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써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 기버의 성향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도 뭘 나한테 주겠지? 이렇게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바란 적 없는데 막 나한테 또 뭘 줘. 그래서 이게 선순환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 혼자서만 계속 하셨다면 모임 같은 데를 나가서 자기 노하우를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뭘 배워서 어떤 걸 깨달았어 이런 걸 알려준다던가 그런 마인드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제 나도 좀 다른 지식들을 받고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면 사실 좀 이제 집에서 집구석 셀러다 막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내가 과연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지영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들으셨고 직접 스터디를 만들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 카톡방도 정말 엄청 많잖아요. 관련된 네, 쇼핑몰. 그쵸. 근데 본인이 원한다고만 하면 카톡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과연 나가서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사실 그게 엄청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치면 뭐 최근 로직이 변하는데 상품명을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바꿔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요 라는 것도 사실 누군가는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버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네, 걸 꼭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요즘 들어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 인스타그램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터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쓰거나 하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긴 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요즘에 좀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DM 보내요. 이게 저도 배운 거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어떤 친구가 그 DM을 보내서 지영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도 온라인 셀러예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러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받고 보니까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DM 보내야지 해서 DM 보내요. 땡땡님 이런 컨텐츠 너무 공감 가고 너무 잘 봤는데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DM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나보다 월등하게 잘난 사람이면 솔직히 안 만나줄 수 있고 까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시도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도 생각보다 쉽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영님한테 DM 보냈었고. 네, 맞아요. 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DM을 보내셨지? DM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로 이제 지영님이 또 다른 노하우인 그 배움의 콜라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강의 어디서 들어요?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저 사람 강의 듣는 거 그냥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인스타 마케팅 해야지 했는데 컨텐츠는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이게 효율이 좋아지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난 인스타그램 마케팅 수업을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공동 창업 정리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감이랑 뭐 키워드 수치 이런 거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서 나만의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논리를 배우는 독서 모임이 생긴 거예요. 때마침 바로 신청했죠. 이런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걸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기회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은 교육이 됐건 본인이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먼저 찾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나갈 수 있을지 행동하는 실행력? 네, 맞아요. 이런 건 결국 연결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정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 쓰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서 막히네? 아, 이걸 모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대책 없는 질문이 일단 뭐 알려달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면 보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남이 알려줄 순 없잖아요. 이걸 아세요? 저걸 아세요? 이렇게 다 물어봐줘야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좀 일기를 쓰거나 뭐 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싶다. 이거에 관련돼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좀 적다 보면 그럼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좀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글을 쓰면서까지 생각을 정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모르는데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지영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온라인 쇼핑몰로 그래도 매출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온라인 쇼핑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게 진짜 막연한 어떻게 해야 돼? 막연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네.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본인이 다 적어보고 네. 그럼 하나씩 적어봐서 유튜브에서 있는 내용들 다 맞아요. 충분하잖아요.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보고선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그때 이제 찾아가지고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더 성공하실 확률이 큰데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네. 그러면 뭐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는 방법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 그냥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는 것들이. 뭐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했으면 스토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스토어 개설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꼬리꼬리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럼 온라인 쇼핑몰 이전에 하셨을 때도 브랜딩을 해야지 뭐 OEM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잖아요. 못했죠. 하지만 이제 실천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이제 하심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실행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위탁을 했다, 뭐 사입을 했다, OEM을 했다, 뭐 브랜딩을 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위탁을 했는데 마진율이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진을 어떻게 더 높이지? 물건을 사입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리스크는 있지만 물건을 사서 팔면은 마진이 더 높구나. 근데 사입을 해서 보니까 남들하고 다 똑같은 제품이네? 이거 차별화 어떻게 하지? 라벨을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에서 지금 고민이 생겼는지를 계속 파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위탁도 어느 정도 돈 벌리니까 그냥 계속 위탁으로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이 생각 방법으로. 뭐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다가, 구매 대행은, 이거는 진짜 그냥 대행만 해주는 사업이고, 뭐 CS 이런 것도 잘 못 하겠고, 이래서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되지? 위탁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계별로 갔던 것 같거든요. 뭐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구매 대행이면 뭐 이거를 뭐 대량 등록을 해가지고 매출을 높여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 방법은 이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정해져서 간다기보다는
분명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본인이 가진 그런 베이스도 분명히 다르니까 재고가 있어서 시작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맞아요. 테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정답이다는 아니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실행에 옮기면서 그걸 어떻게 바꿔 나가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이랑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게 성장하는 삶이다? 뭐 이런 비슷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스토어를 시작을 했을 때 매출 목표가 6천만 원이었어요. 1년에요? 네. 근데 생각을 못하니까 6천만 원만 매출 내도 이건 잘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2, 3개월 만에 뒤집은 거잖아요. 그쵸. 1억이 났으니까 매출 목표는 그럼 몇 억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을 반박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의 삶도 살아보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사하시고 창업도 해보시고 그 창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도 만드시고 이제 다른 삶을 사시는 이제 지영님의 삶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일지 궁금해요. 앞으로의 목표가 저는 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사회에 좀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쓸모 있는 사람 되자. 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네. 투잡이나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 말조차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정답은 그냥 본인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주체성을 갖는 게 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주변 말에 막 약간 막 팔랑귀처럼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본인의 뚝심 그리고 주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뭐 이런 영상들이나 책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 정리를 궁극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 동의를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말한 거에 어떤 점이 동의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하면서 글을 적어보면 자기 의견이 생기면서 주체성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풋들, 뭐 책 읽기, 사람 만나서 모임하거나 이런 영상 보기 이런 걸 한 다음에 꼭 한번 자기의 언어로 생각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영님은 온라인 사업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마케팅 기획, 그리고 컨설팅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계십니다. 만약 특정 기술에 의존해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사업답게 운영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내 능력과 시야를 기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특정 기술이나 꼼수가 아닌 이렇게 사업을 사업답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며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